자, 자바에서 annotation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annotation. 예. 그래서 뭐 요 지금 annotation 돼 있는데, 예, 뭐 annotation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예, 저는 뭐 annotation이라고 하는데, 예. 자, 요 annotation이 뭐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실제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요런 이제 그 골뱅이 모양 요런 게 한 번씩 나와요. 보면 그 이제 뒤쪽에 이제 또 다른 챕터에 이제 예제 이제 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또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뭔가 이렇게 생성해 주는 코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 우리 골뱅이라고 보통 부르죠. 뭐 S라고도 부르고 그죠? 예, 서큘러 A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이제 애노테이션 A자로 시작하잖아요. 요게 이제 애노테이션 마크입니다. 마크. 골뱅이 요게 이제 애노테이션이라는 의미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애노테이션은 이렇게 이제 골뱅이 요 앳 모양 뒤에 요 애노테이션 이름이 와요. 이게 이제 요거 이제 어노테이션 돼 있는데 애노테이션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코드상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특별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얘가 특수 기능. 예, 특수 기능. 우리가 작성하는 예, 그 문법적으로 표현은 자바 기능 외에 이거 골뱅이 다음에 어떤 이름을 주는 것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작동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요 애노테이션은 프로그램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예. 자, 프로그램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타데이터. 예,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자, 이건 참, 그죠? 뭔 소린지, 그죠? 예. 뭐, 내용을, 프로그램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타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메타데이터는요, 데이터의 데이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메타데이터라는 게. 그래서 프로그램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타데이터 역할을 한다. 뭐가 어노테이션이라는 놈이 이렇게 골뱅이 모양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이름이 나오는데 얘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다. 자, 자, 애노테이션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거를 이제 제공해 준다 그랬는데 뭘 제공해 주느냐? 그래서 애노테이션 용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컴파일러에게 코드 작성 문법 에러 체크하는 정보를 제공하네요, 그죠? 예. 예. 여기서 뭐 이제 문법 에러 체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요런 이제 애노테이션이 일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 자 빌드 하거나 배치할 때 그러면 이제 빌드 용어하고 배치 알아야 되죠. 자, 구성하는 건 이제 빌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실 때 보면 여러 가지 뭐 라이브러리를 이제 써서 이제 만드시는데 그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그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소스 작성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컴파일 해주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제 빌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 이 빌드라 그러고요. 배치는 배치는 뭐 배포 혹은 뭐 배치 뭐 이렇게 해주는데 그 실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운영되는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서버 뭐 이런 쪽에서 개발한 것을 운영 서버에다 옮기는 걸 우리가 배치라고 하거든요. 배포라는 용어를 써요. 예. 그래서 여기 때 이제 빌드나 배치 시에 코드를 자동 생성, 자 여기 이제 자동 생성하는 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요것도 정보 제공이고 요것도 정보 제공이죠, 그죠? 자, 코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 밑에 보면 자 실행될 때 자 런타임 C라는 게 이제 실행되는 걸 얘기합니다. 실행될 때 특정 기능이 실행이 되도록 특정 기능 실행하도록 된 시청 기능이 실행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1번, 2번, 3번 자 애노테이션 표기는 요 골뱅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프로그램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죠? 제공해준 메타데이터다. 자 그러면 이제 애노테이션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 이제 나눠보면 1번 문법 에러 체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한다. 문법 에러 체크 컴파일러한테.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툴이 빌드나 배치 할 때 코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실행될 때 특정 기능이 실행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다 정보 제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애노테이션 정의해 놓은 거 보면 프로그램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돼 있잖아요, 그죠? 제공. 그냥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 뭐를 할 수 있도록, 문법 에러 체크할 수 있도록, 빌드는 배치할 수 있도록, 다음에 특정 기능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한다. 그죠? 자, 용어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애노테이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클래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코드로 클래스 만들 수 있죠. 퍼블릭 클래스명 해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애노테이션도 그 개발자가 필요하면 애노테이션 문법에 맞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 뭐 어노테이션 타입 정의 및 적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 보자. 그래서 애노테이션 타입 정의할 때, 선언할 때 자, 소스 파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애노테이션 네임 있는데 요건 얘입니다, 얘. 애노테이션 이름을 정해 주는데 우리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 예를 들어서 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카라는 클래스 만들 때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 쓰죠. 이렇게 카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파일 만들어질 때 .java 이렇게 만들어지죠. 우리 클래스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애노테이션 그 이름을 줄 때 요 클래스 이름 주는 것처럼 애노테이션 이름도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파일이 만들어질 때 우리 클래스 파일처럼 확장자가 자바가 붙어요. 그러니까 애노테이션을 여러분들 만드시면 확장자가 자바로 그 소스 작성하시면 자바 소스 코드를 알리는 .java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하고 비슷합니다. 만들어지는 거는. 그래서 이제 표기법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는 퍼블릭 클래스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퍼블릭 뭐 클래스 그다음에 카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애노테이션을 만들 때는요. 자, 요거 퍼블릭은 접근 제한자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자, 퍼블릭 자, 접근 제한자 기억하고 계시죠? 퍼블릭 없으면 뭡니까? 디폴트죠. 퍼블릭 완전 반대 뭡니까? 프라이빗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총 네 가지가 있죠.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쉬워요. 근데 프로텍티드하고 디폴트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다른 패키지는 다 제한해 버리죠. 접근 못 하도록. 그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자식에서는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는 겁니다. 같은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들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배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애노테이션 만들 때도 요 퍼블릭 접근제한 이제 앞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클래스 그 만들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 뒤에 실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명주죠. 똑같이 자, 요 애노테이션 블락이 있고요. 블록, 에이스 블럭이 있고 블록 앞에 요게 이제 애노테이션 이름입니다. 요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애노테이션 이름을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애노테이션이라는 걸 알려주려 그러면 코드상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 골뱅이 A 자, at이라고도 부르죠. 골뱅이 하고 인터페이스, at annotation 인터페이스 이렇게.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렇게. 그래서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이제 요 표기법은 이렇게 작성하실 때 소스 코드로 애노테이션을 작성하실 때 public annotation at 넣고요. 인터페이스 at 인터페이스 at 인터페이스가 annotation을 뜻하는 거고요. 뒤에 이제 annotation 이름을 주시면 되고 실제 이제 요 뒤에 요 블락 안에다가 실제 이제 annotation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엘리먼트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이제 선언하는 거하고 실제 이제 처리 뭐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요 코드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을 정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선을 해서 만들었으면 애노테이션 만들었으면 이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annotation 타입 적용이라고 돼 있죠. 자, 사용할 때는 자, 요 annotation 이름을 annotation name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뭐 이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말해서 뭐 카라고 이렇게 준다는 거죠. 카. 예를 들어서 annotation 이름을 카라고 줬다. 그러면 사용할 때는 골뱅이 자, at 넣고 그죠? 그다음에 카.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클래스 명처럼 이렇게 주는 것보다 애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애노테이션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골뱅이라고 딱 들어오면 애노테이션 알고 있지만 요 이제 애노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애노테이션 넣고 뒤에 어떤 이름 주는 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죠? 딱 보면 아 이거 애노테이션이구나.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제 애노테이션을 만들 때 그래서 그 이제 그 다른 이제 뒤쪽에 이제 배우는 그런 이제 코드들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우리가 이클립스 작성할 때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골뱅이 오버라이드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오버라이드라는 애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메소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구체적인 건 뒤에 또 나와요. 일단 표기는 이렇게 골뱅이 뒤에 사용할 때 이렇게 애노테이션 이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 지금 보면 이게 뭔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클래스명 위에나 메소드 명 위에 필드 명 위에 혹은 생성자 명 위에다가 요 애노테이션을 달아주는 거예요. 주석처럼 애노테이션을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어떤 특수한 어떤 기능을 동작한다 그랬죠, 그죠? 기능이 동작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표시된 뭐 클래스 위에 표시하든지 뭐 생성자 위에 클래스 안에 있는 생성자 위에 표시하든지 필드 위에 표시하든지 메소드 위에 이렇게 표시해서 특수한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노테이션 이제 그 선언하는 거는 앞에서 이제 기본 형식을 보셨는데 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애노테이션 선언해 줄 때 이렇게 이제 뭐 퍼블릭 한 다음에 at 넣고요. 인터페이스 여기 이제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 붙여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키워드입니다. 퍼블릭 띄우고 add 인터페이스 하고 띄우고 애노테이션 이름 이렇게 주고 애노테이션 블락 이렇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애노테이션 작성할 때
그 엘리먼트라는 거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엘리먼트. 여기 이제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엘리먼트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노테이션은 엘리먼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갑자기 뭐 엘리먼트 뭐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함수도 배웠고 그 메소드 배우셨죠? 함수 배웠고 메소드 배우셨죠? 예. 그 함수나 메소드에 매개 변수 아시죠? 매개 변수 우리 많이 썼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 값을 던져주면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 매개 변수죠. 예. 이 엘리먼트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매개 변수하고 비슷한 거야. 예. 매개 변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이름을 이렇게 엘리먼트라 이게 이제 이 애노테이션 안에서 이렇게 사용한 거라고 이름을 다른 이름을 지금 이제 붙여 놓은 거야. 엘리먼트라고. 그 우리 앞에서 그 개념이 매개 변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표기법만 조금 이제 달라지는데 매개 변수는 이 개념 다 알고 있죠. 우리 메소드 호출하거나 생성자 호출할 때 값을 탁 던져주면 그 값을 받아서 블락 안에서 사용한 지역 변수처럼 쓰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쓰는데 요 이름을 좀 바꿨었습니다. 표기법도 좀 바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뭐 새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뭐 그런 개념도 아니고 기존의 매개 변수 개념입니다. 엘리먼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노테이션은 이런 이제 엘리먼트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본 엘리먼트라고 해서요. 예. 밸류라는 엘리먼트가 있어요. 예. 요 밸류라는 엘리먼트는 내부적으로 딱 밸류라고 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기본 엘리먼트 밸류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스트링 밸류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게 필드냐? 우리가 이제 클래스 배우셨으니까 이게 필드인가? 이게 메소드인가? 여기 좀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그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필드 변수라고 우리게 사용하던 거 있죠. 그러면 필드나 뭐 변수나 앞에 이제 데이터 자료형 타입이 오고 자료형이 오고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혹은 필드명이 오죠. 이름이 옵니다.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이제 희한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int 인티저 타입의 뭐 KOR 자, 요렇게 보통 변수나 필드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value라는 이름 뒤에 이거 소괄로입니다. 소괄로가 붙어 있어요. 우리 변수나 필드명 줄 때 소괄로 안 넣는데 이거는 보통 메소드 할 때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이 그 애노테이션에 엘리먼트의 요 필드 역할, 변수 역할을 하는 매개 변수 역할을 하는 이거 이제 선언해 줄 때는요, 요 필드명 이게 value라는 이름 요 뒤에다가 소괄로를 붙여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기법이 그래서 이제 다르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필드나 변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필드나 변수명 뒤에 이렇게 소괄로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스트링 타입의 value 엘리먼트와 예, 인티저 타입의 엘리먼트 네임 엘리먼트를 예, 선언해 놓은 거예요. 두 개를. 하나는 이제 기본 엘리먼트라고 해서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름을 직접 주는 거예요. 예, 여기는 value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본 엘리먼트 이름은 뭐냐? value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해져 있다. value라는 거는 예, 기본 value라는 이름은 애노테이션의 기본 엘리먼트다라고 딱 문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에 내가 엘리먼트 하나 더 쓰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먼트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 변수 이름이나 필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는 요런 이제 엘리먼트 이름을 주고 엘리먼트 이름은 항상 뒤에 소괄로를 붙이셔야 돼요. 소괄로 이렇게 열고 닫고 붙이시고 자 뒤에 이제 보면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는데 기본 값을 보통 지정할 때 씁니다. 기본값.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폴트 띄우고 5돼 있는데, 자, 인티저 타입의 엘리먼트를 하나 선언하는데 기본 값으로 5를 가지고 있도록 하겠다. 5를 대입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디폴트 키워드 뒤에 어떤 값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엘리먼트의 값이 됩니다. 기본 값이 됩니다. 그러면 밸류는 기본 값이 없죠, 지금. 그죠? 디폴트 해가지고 뭐 지정해 주는 거 없죠. 이건 이제 선언만 해 놓은 거고요. 밑에 있는 엘리먼트 네임이라는 엘리먼트는 디폴트 값으로 5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애노테이션 이제 설명할 때 엘리먼트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그건 이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이 value라는 엘리먼트라든지 엘리먼트 네임이라는 엘리먼트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실제 이제 여기 밑에 문제 보면 애노테이션 적용할 때, 사용할 때죠. 실제 이제 우리가 요 애노테이션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 이제 우리 자바 클래스 이제 만들 때 뭐 클래스명 위에나 뭐 생성자 위에나 필드명 위에 메소드 위에다가 요 애노테이션을 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노테이션을 요렇게 표시를 할 때 골뱅이죠. 골뱅이 애노테이션 이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갈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메소드 호출할 때 보통 매개 변수 값 던져주듯이 애노테이션한테 값을 던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메소드 호출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S로 시작하는 거 외에는 메소드 만들어 놓고 메소드 호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함수 호출할 때. 그래서 여기 값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로 되어 있는 요 값을 어디에 던져주느냐? 요 값을 위에 요 형식에 보면 value라는 놈 있죠. 여기에다가 딱 저장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 값을 어디에? value에 저장한다. 자, 기본 엘리먼트 value는요, 이렇게 이제 애노테이션에 선언을 해놓으면, 그 원래 이제 애노테이션 안에 있는 엘리먼트에 값을 줄 때 엘리먼트 이름, 다음에 대입 연산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 값 이렇게 주셔야 되거든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요 형식을 원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변수에 요 값을 집어넣겠다. 대입해서 전달하겠다. 또 엘리먼트 네임이라는 엘리먼트에다가 3을 이렇게 전달하겠다. 문자열 값을 이렇게 밸류 기본 엘리먼트에 전달하겠다. 이런 형식을 쓰거든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제 기본 엘리먼트 밸류는 값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그냥 값하면 요 값이라는 문자열이 어디로? 문자열 리터럴이 밸류라는 엘리먼트 쪽으로 이렇게 딱 저장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규칙이 항상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요 형식은 여기도 설명되어 있죠. 2개 이상의 속성을 기술할 때 밸류는 값 형태로 기술해야 된다. 요 형식으로 써야 된다. 여기서 2개 이상의 속성이라는 얘기는 요거 매개 변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 우리 앞에서 배우는 매개 변수 있죠? 메소드 호출할 때 변수 값. 그죠? 근데 이제 형식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값을 여러 개 그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 엘리먼트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엘리먼트가 요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개 이상의, 그러니까 다른 엘리먼트, 기본 엘리먼트 외에 다른 엘리먼트를 같이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엘리먼트 이름, 다음에 대입 연산자 값, 다음에 콤마, 엘리먼트 이름, 대입 연산자 값, 이런 형식으로 다 적어 주셔야 돼요. 형식을. 자, 이것도 이제 문법이죠, 문법.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디폴트라고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위에 요거 만약에 애노테이션 이제 이제 전달되는 매개 변수 값을요, 문자열 하나 값만 넣어줬죠. 그러면 얘가 요 밸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밸류에 들어가는데, 그럼 밑에 있는 요 엘리먼트 네임은 값을 뭘 가집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안 넣어줘도
예, 엘리먼트 네임이라는 엘리먼트는 디폴트 값으로 5를 가집니다. 숫자 5를. 그죠? 인티저 타입 5를. 그래서 이 디폴트 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디폴트 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본 엘리먼트 밸류 값만 이렇게 넣어줬을 때는 이 엘리먼트 네임 엘리먼트가 5를 가지지만 나 이거 기본값 안 쓸래 하면 콤마에서 엘리먼트 네임에서 다른 값 3을 주잖아요. 그럼 기존의 이 5가 3으로 바뀝니다. 예. 일단은 선언해 줄 때 애노테이션 선언해 줄 때 디폴트로 이제 이 그 키워드로 어떤 기본값을 준 엘리먼트 값은요. 이거 기본값 쓰면 안 된다. 나 다른 값을 쓸란다 하면 애노테이션 이렇게 기술해 주실 때 요 매개 변수 요 그 값을 넘겨 줄때 실제 이제 해당 엘리먼트 명 다음에 대입 유선자 그다음에 바꿔 줄 값 넣어 줄 값 해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엘리먼트까지 설명을 다 들었어요. 애노테이션이 뭐고, 애노테이션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 애노테이션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일단은 여기서 엘리먼트 값을 주는 것까지만 설명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또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그냥 값만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노테이션 뭐 이렇게 만들고 뭐 값을 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알아야 되죠. 자, 이제 그건 이제 설명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노테이션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실제 이제 사용할 때는 자, 여기 이제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열거 상수 열거 상수 값으로 여기 이제 타입 애노테이션 타입 필드 컨스트럭터 메소드 로컬 베리어블 다음에 패키지 이렇게 그 우리 앞에서 상수 배우셨죠? 상수 스태틱 파이널 상수 배우셨습니다. 그죠? 상수 이름은 대문자로 표기하고요. 그 여러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상수명이 만들어질 때는 밑 언더라인을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넣어가지고 상수명을 만들죠. 이거 다 상수입니다. 상수. 어떤 값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애노테이션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 어디에 적용할 건지를 결정해주는 상수들입니다. 요 표가 요 표가 적용 대상을 결정해주는 상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에서 자바 코드에서 자 애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자, 요 값을 뭘 주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열거 상수라고 하는데 요 열거 상수는 자바 패키지 밑에 랭 패키지 보통 이제 자바 랭 안에 자바에서 가장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클래스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애노테이션 같은 경우에 자바 패키지 및 우리 패키지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자바 패키지 밑에 있는 랭 패키지 밑에 있는 애노테이션 패키지 아래에 이렇게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열고 상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요런 상수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열거 상수. 그래서 요 엘리먼트 타입에 요 타입이라는 type라는 상수를 쓰면 요거는 이제 적용을 애니메이션 그 애노테이션은 적용할 때 클래스에 적용하겠다 혹은 인터페이스에 적용하겠다 혹은 열거 타입에 적용했다 요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터페이스는 뭔지 모릅니다. 그죠? 뒷장이 또 나옵니다. 그죠? 다음에 애노테이션 타입은 말 그대로 애노테이션에 적용하겠다는데 희한한데 우리가 애노테이션을 만들었잖아요. 애노테이션을 다른 애노테이션한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애노테이션이면서 다른 애노테이션한테 뭔가를 애노테이션 요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필드는 우리 필드 알고 있죠? 클래스 멤버 보면 자 필드도 있고 생성자도 있고
메소드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필드를 이제 대상으로 한다. 애노테이션. 그다음에 컨스트럭터. 예. 이건 이제 생성자죠. 그다음에 메소드. 원래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죠? 자, 로컬 베리어블. 이거는 이제 로컬 변수. 지역 변수, 로컬 변수.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예. 패키지에서도 예, 이렇게 이제 애노테이션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이 애노테이션을 어디에 적용할래? 자, 적용 대상을 타겟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보팀, 판매팀, 홍보팀이라고 할게요. 자, 스마트폰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홍보팀이에요. 자, 5분에 홍보 주 고객 홍보를 지금 이 모델을 어디에다가 홍보할래 하면 야 우리는 20대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는 노인층을 공략하자. 우리는 유아 쪽을 공략하자. 유아들 뭐 글도 잘 못 읽고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도 위급할 때 막 통화할 수 있도록 뭐 그런 특별한 모델을 만들었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거 공략할 사용할 홍보할 이거 층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20대 30대 40대 다 공략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전 연령층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폰이다 하면 홍보할 때 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쓰겠죠. 그러면 애노테이션 만들 때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 애노테이션을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애노테이션 만들 때 어느 부분에서 어느 파트에서 쓰도록 할까 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메소드에 적용하는 애노테이션을 만들자. 그러면 필드에만 적용되는 애노테이션을 만들자. 그러면 뭐 필드 생성자 메소드에 적용되는 애노테이션을 만들자. 그러면 클래스에만 적용되는 애노테이션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요 애노테이션 대상을 적용할 때 이런 엘리먼트 타입 안에 있는 열거 상수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열거 상수.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자, 열거 상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애노테이션 쓰시는데 요 애노테이션이 유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유지 정책. 유지 정책. 애노테이션 유지 정책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아까는 이제 애노테이션을 어디에 그 대상으로 할 거냐 이게 있었고 요거는 이제 어느 선까지 유지할 거냐 적용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표에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소스, 클래스, 런타임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유지 정책은 애노테이션 자 애노테이션 적용 코드가 그 애노테이션 코드가 뭐예요? 골뱅이 해가지고 앱 해가지고 애노테이션 들어가는 거죠. 애노테이션 데이션 네임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애노테이션을 만들어 놓은 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해 놓은 거를 자 어느 선까지 유지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노테이션 적용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자 어느 시점까지 이제 시점까지 유지할 거냐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어디까지 어느 시점까지 유지할 거냐라는 것도 요것도 이제 자바 패키지 밑에 랭 패키지 밑에 애노테이션 아까 이제 엘리먼트 타입 또 애노테이션 패키지 하위에 있었죠. 요것도 애노테이션 자바 랭의 애노테이션 패키지 아래에 열거 상수로 리텐션 팔리시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이 열거 상수로 이제 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텐션 팔리시 열거 상수 안에 요런 이제 상수 값으로 우리가
유지 시점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수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죠. 소스, 클래스, 런타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소스, 클래스, 런타임 이제 설명 보면, 자, 소스라고 우리가 이 열쇠 상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예, 자, 소스 상에서만 애노테이션 정보를 유지해주고, 그 이외에서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노테이션 정보가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스 상에서만 애노테이션 정보를 해주고 그 이외의 단계에서는 사라진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 보면 소스 코드를 분석할 때만 의미가 있고, 예, 골뱅이로 시작하는 애노테이션 요 코드가 의미가 있고, 바이트 코드 파일에는 정보가 담기지 않는다. 남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바이트 코드라는 게 우리 자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면, 자바C로 컴파일하면 바이트 코드 형태로 JVM이 실행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 형태로 바뀐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바꿔 놓은 게 뭐예요? 클래스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컴파일 하면서 얘는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애노테이션 정보가. 그래서 이제 열그 상수 중에 소스라고 지정해 놓으면, 예, 소스 상에서만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정보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실제 이제 바이트 코드로 이렇게, 예, 전환이 될 때, 다 이제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자, 이 그 리텐션 팔리시 안에 있는 이제 클래스라는 상수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바이트 코드 파일까지, 예, 그래서 컴파일 우리가 하면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요 바이트 코드 안에 요 어네이테이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소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코드로 바뀌면서 이게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클래스로 값을 주게 되면, 바이트 코드로, 예, 자, 바뀔 때 요 애노테이션 정보도 함께 포함을 해서, 예, 유지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런타임 있죠? 런타임하고 클래스하고 여기 설명을 보면, 자, 런타임은 실행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실행 시간, 실행될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 바이트 코드 파일까지 어노테이션 정보를 유지한다 하면서라고. 근데 유지하는 거는 위에 클래스 열거상수 값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여기 설명이 똑같죠? 그러니까 클래스 타입이든 런 타입이든 바이트 코드 안에 애노테이션 정보를 유지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이 클래스 타입으로 주시면은, 열거상수 값으로 주시면은 리플렉션이라고 해서요, 이 정보를 읽어오는 게 있어요. 예, 클래스 정보를 읽어오는 게 있는데, 요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애노테이션 정보를, 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단계가 클래스 단계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예, 요 열상수를 쓰게 되면 요 리플렉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실행 시에 애노테이션 정보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애노테이션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런타임은 요 차이죠. 애노테이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리플렉션 이용해서, 예, 런타임은 애노테이션 정보를 읽을 수가 있고, 클래스는 읽을 수 없다. 예, 리플렉션을 사용할 수 없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자, 그 리플렉션에 대한, 예, 아까 방금 제가 리플렉션 설명드린 거예요. 자, 리플렉션이 뭐냐? 자, 런타임 실행할 때 말입니다. 실행. 예, 자바 클래스가 실행될 때 런타임 시에 클래스의 메타 정보를 얻는 기능이 리플렉션이다. 메타 정보. 그러니까 클래스의 메타 정보를 얻어오는 기능이, 예, 리플렉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리플렉션. 실행될 때 클래스의 메타 정보를 얻어오는 기능이 리플렉션이다. 그죠? 그래서 요 열거상수, 예, 리텐션 팔리시 열거상수에 요 런타임이라는 상수 값으로, 예, 유지 정책을 주게 되면, 예,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애노테이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여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리플렉션을, 예, 요 이제 밑에 또 세부 설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리플렉션은, 예, 정보를 읽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클래스 메타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얻어올 수 있다. 그래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뭐 필드라든지 생성자라든지 메소드라든지 애노테이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똑같은 설명인데, 자 런타임 시에 요 리플렉션을 이용한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지 정책입니다. 요 앞에 그 세 가지는 유지 정책이 런타임 시, 그죠? 그래서 요 같은 설명인데 런타임 시, 요 런타임 유지 정책을 런타임을 줬을 때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어오려면 유지 정책을 런타임으로 줘야 된다.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죠? 한 번 더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건 다 돼갑니다. 이제 설명 다 돼가요. 자, 우리가 애노테이션을 만들고 애노테이션 안에 엘리멘트라는 게 있는데, 그죠? 엘리멘트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 주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로 그 사용되는 엘리먼트 이름이 value라는 엘리먼트가 있고 기본 엘리먼트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적용 타겟, 그러니까 적용 대상, 엘리먼트 타입이라고 해서 적용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보는 리텐션 팔리시라고 해서 그 이걸 이제 유지를 애노테이션 유지를 할 때 어느 단계까지 유지하겠느냐, 요거에 이제 상수로 소스, 클래스, 런타임으로 나눠져 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어요. 그다음에 리플렉션이 뭐냐? 클래스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건데 런타임 시에만 요 유지 정책이 런타임으로 제정되었을 때만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뭐 필드, 생성자, 메소드 이런 이제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정보를 얻어올 때 어떻게 그러면 얻어오느냐? 자, 리플렉션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올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얻어오느냐?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런타임 시에 애노테이션 정보 사용하기라고 해서 클래스에 적용된 애노테이션 정보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점 클래스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드, 생성자, 메소드 각각에 대해서 애노테이션 정보를 이제 얻는 방법인데, 요 아래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애노테이션 이제 정보를 얻어 올려면요, 뭐 필드나 생성자나 뭐 메소드 이런 이제 애노테이션 정보를 읽어 오려면 메소드를 이용해야 돼요.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가 어떤 기능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이제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메소드 제공되는 메소드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바 랭 패키지 안에 보시면 리플렉트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바 랭 밑에 리플렉트라는 패키지 보시면은 요런 이제 그 필드나 컨스트럭터나 메소드라는 클래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입에 해당하는 배열로 요런 메소드 실행 결과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get fields, get construct, 여기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 개의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 s가 붙었습니다, 그죠? get field, get constructor, get declared, method, 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t, 요거 get이 들어가면 get라고 그랬죠. 어떤 값을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메소드가 가져와서 저장을 하는데 어디에 저장하면 배열에 저장합니다. 1차원 배열에 저장합니다. 왜? 값이 여러 개니까. 필드가 여러 개,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필드 여러 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생성자도 우리 오버로딩 배우셨죠? 생성자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메소드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오버로딩으로. 그래서 오버로딩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메소드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이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배열로 이렇게 필드 배열, 컨스트럭터 배열, 메소드 배열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 정보를 필드 배열로 리턴, 뭐 생성자 정보를 컨스트럭터 배열로 리턴,
메소드 정보를 메소드 배열로 리턴하기 때문에 값을 받을 때도 예, 배열을 사용해야 됩니다. 각각 이제 필드, 컨스트럭터, 메소드. 그래서 요런 이제 타입을 쓰려면 java.lang.reflect 패키지에 요런 이제 클래스를 예, 임포트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메소드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et로 시작하는 get죠. get fields, 뭐 get constructs 다음에 다음에 이제 declared messag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get 이제 get으로 시작하죠. getter. 그래서 요 결과값이 그 여러 개 배열 형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 이제 리턴되는 그 결과값을 받기 위해서 요 이제 필드 배열, 컨스트럭터 배열, 메소드 배열 형태로 값을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제할 때 예, 요렇게 이제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거 보실 거고요. 지금 그 요 필드나 컨스트럭터나 메소드 클래스는 어느 패키지에 있느냐? java.lang. reflect 패키지 아래 있습니다. java 패키지 밑에 lang 패키지 밑에 있는 reflect 패키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메소드들을 한번 볼 건데, 자, 필드나 컨스트럭터나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자, 다음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고,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 요렇게 이제 메소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리턴 타입이고요. 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예, 반환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 is annotation present 요거 이제 호출했을 때 true false 값이 리턴이 된다. 그다음에 get annotation 하면 말 그대로 이제 annotation이 리턴이 된다. annotation 개체가 리턴이 되고, 그다음에 요 get annotation 다음에 s 자 붙였죠, 그죠? 그러면 이제 annotation들이 이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 형태로 예,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배열 형태로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get declared annotations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것도 예, 배열 형태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개의 값을 예, 리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이제 메소드들이 있는데 요 메소드들이 뭐 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보면, 자, 요 지정한 애노테이션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예, true false로 예, 리턴해 준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자, 호출을 했을 경우에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경우에도 true 값을 리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형식인데 예, 요게 이제 그 소괄로 안에 예, 있는 예, 요 그 애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느냐 그런 뜻이고요. 지금 이제 표기가 우리가 이제 잘 안 보는 표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꺽쇠갈로 해가지고 예, 물음표 익스텐즈 애노테이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제네릭이라고 하는 제네릭. 예. 제네릭. 근데 요거는 그 뒷장에 별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요 형식이 이제 제네릭 형식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보면 꺽쇠갈로 안에 요 T라고 되어 있죠. 예. 요것도 제네릭입니다.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의 챕터로 이렇게 우리가 또 볼 겁니다. 요거 형식은 요거 지금 나오는 게 제네릭 타입이구나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is annotation present 같은 경우는 예, 우리 get와 설명드릴 때 그 get으로 소문자 get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getter들이. 그런데 요 그 불리언 타입의 필드 값을 읽을 때는 is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is
애노테이션 외에는 다른 나머지들은 다 get으로 시작합니다. get 이름이 메소드 이름이 다 get으로 시작하죠. 요 첫 번째 있는 것만 is로 시작합니다. 예, 요 필드 타입이 불리언 타입인 경우에 메소드 이름이 get 메소드 이름이 is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 놈만 is로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지정한 애노테이션이 적용이 됐나 안 됐나 true false로 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제네릭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예,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경우에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경우에도 예, true 값을 리턴한다.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는 예, get annot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정한 애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으면, 그래서 여기 이제 애노테이션 이제 타입이고요. 예, 애노테이션이 있으면 애노테이션을 리턴해 준다. 예. 그리고 자 그렇지 않다면은 null 값. 예. 여기서 이제 지정된 예, 애노테이션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해당 애노테이션을 리턴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ull 없으니까 예, null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null 값을 리턴해 준다. 예. 그래서 클래스에서 호출했을 경우에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경우에도 애노테이션을 리턴해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배열 형태로 예, 모든 애노테이션 여러 개의 애노테이션을 리턴해 주는 get annotations 예, s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적용된 모든 애노테이션을 리턴한다. 자, 클래스에서 호출했을 경우에 자,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애노테이션 모두 포함을 해주고, 적용된 애노테이션이 없을 경우에는 길이가 0인 예, 배열을 리턴한다 돼 있습니다. 예. 자, 해당 사항 없을 때는 길이가 0인 배열을 리턴해 준다. 예. 자, 아래쪽에는 위에 있는 요 get annotations하고 예, 그 이름 비슷한데 요 get과 annotation 사이에 declared라는 예, 요 이제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예. 예, declared 예. 자, get declared annotations 하면 위에 거하고 비슷한데요. 차이가 뭐냐면 요 해당 이제 클래스,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가 아니고요. 해당 클래스에만 작성된 이제 적용된 annotation만 리턴한다. 여기서 이제 직접 적용된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상속된 거는 해당 사항이었고 이제 그 해당 클래스에서 예, 이제 직접 이제 작성이 된 애노테이션만 리턴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서 호출됐을 경우에 자,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애노테이션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죠. 예. 자,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애노테이션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를요 다른 이름으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이제 이게 애노테이션이 적용됐고,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아서 예, 부모가 가진 것도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애노테이션 자체도 이제 상속을 받겠죠. 받아서 이제 작성된 게 있는데, 또 부모에서 상속받지 않고 자식 클래스에서 애노테이션을 이제 기술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자식 때 예, 부모에서 물러받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 자식 클래스에서 선언되어 있는 그 애노테이션 정보만 예,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열로 예, 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애노테이션 포함이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설명은 이제 다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설명을 들었고 한데 이제 예제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예.